네, 9월 3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얘기 먼저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하루 사이에 3%대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0.56달러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0.57달러,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0.58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조금 남아있다라는 점 단기적으로 봐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과연 무엇보다 이제 소송 리스크가 어떤 방식으로 해소가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새로운 게임으로 판때기가 또 열리게 될지, 여러 가지 지금 뭐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여러 감정들이 좀 섞이게 되는 그런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 리플 소송 진전이 가능할까? 어떤 방식으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진전이 아니고 이 퇴보가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립토 포테이토가 약간 드라이하게 정리를 했었죠. 법원이 1억 2,500만 달러 벌금 명령을 내리면서 합의가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있다. 합의에 대한 추측이 계속되곤 있지만 공식적인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능성이 있다. 공식적인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당히 드라이하고 딱 요 정도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합의할 거다, 벌금 내고 끝낼 거다라는 건 기대감이 조금 방점이 찍힌 거고, 사실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 특히 최근에 SEC의 행태를 보면 이게 또 뭔 짓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리플이 벌금을 납부하면 소송은 자동 종료가 되는 것일까? 댓글에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일단 무엇보다 SEC의 입장이 최대의 변수겠죠. 법원이 지금 벌금 구제 명령을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1억 2,500만 달러. 리플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밝히면서 함께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벌금 합의를 통해서 소송 종결 의사가 있다라는 점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SEC예요. SEC가 지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항소를 하겠다라는 건지 이대로 종료를 하겠다라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만약에 SEC가 항소 의사가 있다라고 밝히게 된다라면 이제 리플 입장에서도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에 정식 항소 절차를 함께 밟을 수도 있겠죠. 특히나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어디 한번 끝까지 가봐,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어, 우리는 이런 입장도 기존에 밝혀왔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경우에는 항소로 이어지는 상황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진짜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잖아요. 이 4년 동안 이 소송 리스크에 시달려 왔는데 이게 항소로 더 이어진다라고? 물론 항소를 한다라는 게 SEC 입장에선 무리수가 될 수 있습니다. 1심 사건 판결 가지고 항소심에서 승리한다라는 거는, 패소하고 승리한다라는 거는 가능성이 10% 미만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도 굉장히 정치적인 액션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미국 각급 법원에서 SEC에 대한 어떤 압박성 판결을 최근 내리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간단치는 않을 것 같거든요. 특히 리플 입장에서도 적절히 SEC 그냥 말 잘해서 이 소송 리스크 빨리 조금 떼어내고 같이 좀 나아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그게 기업이 또 확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까지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거는 SEC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SEC 입장이 최대 변수고, 양측이 합의 종결하기로 마무리가 된다, 의사가 결정이 되고 마무리가 된다라면 리플은 벌금 내고 소송 종결되면 끝. 우리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는 걸 테고, 만약 SEC가 우리 항소할 생각 있다라고 밝히면은 또 짜증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겠죠. 스튜어트 알테로티가 지금같이 조금 이런 모호한 상황에 약간 공격적인 멘트를 날렸습니다. 암호화폐 증권이라는 용어는 법령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법적 근거가 없는 이 조작된 용어를 SEC는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SEC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 판사를 속이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약간 비판적인 또 멘트를 몇 시간 전에 날렸습니다. 이런 거 보면 SEC랑 뭔가 합의 쪽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에 또 여지를 주기도 하죠. 스튜어트 알데로티의 이런 멘트를 빌 모건 변호사가 리포스트를 하면서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하죠. 이 양반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법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 시간이 갈수록 SEC가 항소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바라본다라는 점을 밝혔던 인물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법적인 거 이외의 것들이 개입이 된다면 항소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법적인 걸 놓고 보면 SEC는 항소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크라켄 사건에서 담당 판사가 했던 멘트를 가져왔습니다. 이 스튜어트 알데로티 멘트를 리포스트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라켄 사건에서 오릭 판사는 SEC의 이런 시도, 그러니까 암호화폐 증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시도, 이런 시도에 속지 않았다 라면서 오릭 판사의 멘트를 인용을 했어요. SEC는 앞으로 이런 구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크라켄에서 거래의 기초가 되는 개별 토큰이 투자 계약이거나 그 자체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면 그런 주장은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다. 이 프로시드 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지금 SEC 이런 시도에 있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항소와 관련해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짜증나는 건 이런 거죠. SEC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항소를 리플 소송 가지고 항소를 한다라는 게 좀 이게 그래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이건 지극히 정치적인 게임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근데 최근에 오픈스에다가 웰스 노티스를 전달을 한 걸 보면 야, 이 새끼들은 NFT도 이제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약간 황당한 거죠. 그래서 SEC는 NFT를 표적으로 삼으면서 소비자와 크리에이터, 기업 모두에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오픈시가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오픈시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NFT 거래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고 확신한다. SEC의 통지를 받은 아티스트와 개발자들의 법률 비용 지원 목적으로 500만 달러를 제공할 것이다. 그냥 넘어가진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이렇게 내보이고 있는 겁니다. 타일러 윙클보스 말처럼 이제 SEC는 NFT까지 증권이라고 주장하려고 한다. 그 다음은 뭘까? 야구 카드? 만화책? 갠슬러의 암호화폐에 대한 악의, 반미 전쟁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제 웹3 크리에이터와 아티스트까지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 사실 SEC가 오픈시에서 판매하고 있는 NFT를 증권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이른바 이 포켓몬 카드도 증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그래서 이거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라고 이제 비판을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면은 SEC가 리플 소송이 항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정상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곳이 어디다? SEC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 대선 과정에서 해리스 진영에서 물론 해리스가 직접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해리스 진영의 핵심 정책 참모가 나와서 혁신 산업에 지지할 거다. 해리스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갠슬러의 SEC는 지금 이런 뻘짓을 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EC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오거나 리플과 SEC가 합의, 종결에 있어서 최종 합의했다. 뭐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섣불리 막연하게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막연하게 우려만 할 또 필요는 없고 뭐 그런 모호한 상황이 지금 시장에 깔려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조금 드라이하고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별별 소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 전에 유출된 소식인데 SEC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가 지금 XRP 리플 사건 때문에
사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는 사임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보나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별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이 지금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죠. 제일 웃겼던 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리플랩스를 250억 달러에 인수 제안했다라는 정말 기사의 형태를 갖춘 이런 거 완전 가짜 뉴스죠. 근거 없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분별해야 되는 시기, 이 분별력이 중요한 시기, 다른 말로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진짜 중요한 시기다. 특히 리플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가짜 뉴스들이 진짜 뉴스처럼 팩트처럼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한다. 묻지마 강세론도 막 지금 엄청나잖아요. 갑자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XRP는 30일 뒤에 급등을 시작할 것이다. 10월부터 움직일 것이다. 11월과 12월이 되면 3달러 이하의 XRP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3달러만 돼도 이게 어마어마한 이 폭등인데 이런 묻지마 수준의 근거도 없어요. 묻지마 수준의 폭등 전망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가짜 뉴스들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모호함이 불확실성이 지금 깔려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지나치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극단적인 긍정적인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놈의 XRP 27달러 전망 27달러 정도는 좀 한번 가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월간 차트를 통해서 야 0.4달러였던 게 3달러까지 갔잖아. 뭐 27달러 왜 못 가? 3달러였던 게 27달러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 뭐 이런 얘기가 약간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하죠. 로드 크립토라는 분석가는 상당히 조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리플이 SEC를 상대로 승소한 뒤에도 항소 루머가 돌고 있다. 0.54달러는 중요한 지지라인이고 현재 XRP에 대한 심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기를 잃으면 0.47달러도 가능하다. 이번 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자. 이 정도 분석은 전 충분히 가치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를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죠. 항소 루머가 돌고 있으니까. 그리고 SEC의 어떤 오픈시의 웰스 노티스를 보내는 그런 우악스러운 진짜 또라이 짓거리를 이런 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얘들 진짜 미쳐가지고 항소하면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니까 물론 그런 상황은 정말 바라보기 싫은데 뭐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그래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합의 종결, 벌금 내고 끝. 뭐 이런 상황이 며칠 안에 조금 펼쳐질 수 있으면 정말 아주 너무 많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의 알트 시즌 언제쯤 오게 될 것인가? 오늘 오전 알트 시즌 인덱스를 보면 1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완전 비트코인 시즌이죠. 그런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57%대 중반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거의 고점 찍은 것 같은데 고점 찍고 도미넌스 고점 찍고 이제 저항 맞으면은 다시 한 40%대로 훅 하고 떨어지게 되면 이제 알트 시즌이 펼쳐지는 거 아닌가. 한번 훅 하고 빠지면 정신없이 빠지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래서 그렇게 또 알트 시즌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빨리 9월 말이 9월 18일이 어떤 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솔라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많이 좀 빠졌더라고요. 코인텔레그래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월에 21% 하락을 확인했는데 2023년 9월 이후 처음으로 200일 지수 이동 평균 아래에서 일간 종가가 나왔다. 주요 지지라인은 127달러, 최악의 경우에는 100달러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과연 100달러까지 솔라나가 갈라나? 비트코인이 긍정적인 어떤 거시경제 환경과 맞물려서 반등세가 나와준다라면 다시 200달러 돌파 테스트로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솔라나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솔라나가 잘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차트 자체 이거 일간 차트인데 지금 올해 들어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꽤 선명하죠. 그래서 지지만 130달러 위에서만 지지 잘 받아주면 다시 시장 전체 반등 흐름과 맞물려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런 기대감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엘버트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솔라나가 8일 연속 음봉을 기록했는데 4시간 차트에서 50일 단순이동 평균과 200일 단순이동 평균을 하회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모멘텀 약화를 시사한다. 하지만 4시간 차트에서 RSI에서는 강세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됐는데 이 상승 추세선 부근까지 다시 도전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뭐 추가 하락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지금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라크 데이비스가 이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는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다. 9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 2달 뒤에는 미국 대선이 있다. FTX는 4분기에 160억 달러 현금 상환을 할 예정이고 금 가격은 올타임 하이를 찍었다. 글로벌 M2 통화 공급량이 증가했고 스테이블 코인 시총 사상 최고를 기록을 했다. 전반적으로 여기서 지금 공통점이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금리 인하 유동성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고 대선, 어떤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경기 확장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 160억 달러 현금 상환을 하게 되면 이게 암호화폐 시장으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 글로벌 M2 통화 공급량 증가했다라는 거, 유동성 증가,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것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에 대한 대기 매수, 수요라고도 바라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긍정적인 재료가 이렇게 또 깔려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시장에는 이렇게 새로운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다. 몇 달 동안 기다린 끝에 마침내 대규모 랠리에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다.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있습니다. 그쵸, 포기할 때 아니죠. 지금까지 3월 이후에 얼마나 우리가 또 온탕과 냉탕을 또 오가면서 멘탈을 잡으면서 이렇게 버텨왔는데 지금은 확실히 포기할 때는 아닙니다. 특히 이제 한번 붙었다 하면은 정신없이 붙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쩌면 거의 최악의 상황 근처거나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났거나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는 조금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런 특히 유동성 확대와 관련된 긍정적인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 이게 다 특히 3분기의 끝물과 이 4분기에 몰려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잘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